본격적으로 점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딜서이트스 박지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점상을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나도 점상 오늘 첫 출연인데 여러분들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5조 원대까지 최근 한 5일 전에만 해도 코스닥 거래 대금이 4조 원대에 마감됐었는데 5조 원대 초반에서 최근에 4일 연속 7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형성하면서 매매할 종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거래 대금이 좀 낮은 종목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시고 매물대 없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매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한 줄평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훈의 돌파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박지훈의 돌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이렇게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 돌파라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들마다 특징에 맞게 이렇게 섹터 이름을 가지고 와주시는데 돌파라면 뭔가 시장을 뚫고 이길 만한 종목 아니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좀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압축해서 매매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네. 제 주력 매매이기도 해서 돌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가운데 또 그 전에 먼저 챙겨봐야 될 종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2차전지, 지역화폐 뭔가 어떤 섹터 이름과도 아니면 종목 이름의 힌트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미용기기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또 핫한 섹터기도 하죠. 그 안에서 눈여겨보신 종목 조금 더 힌트를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럼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뭐 과거 때 스티커 사진 한번 찍어보셨나요? 그럼요. 아, 그러신가요? 예전에는 스티커 사진 많이들 찍었을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도 있고 뭐 핸드폰으로도 사진 찍지만은 과거 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혹시 그럼 지금 최근에도 스티커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스티커 사진보다는 그 인생 네컷이라고 하죠. 그런 그 부스 안에서 찍는 그런 사진들 좀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오, 그래요? 예. 미용기기인데 그쪽으로도 같이 하는 회사. 같이. 예. 맞아요. 어떤 건지 좀 알 것도 같은데요. 한번 열어서 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PR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APR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APR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를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포토그레이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요 매장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보정까지 해서 나오는 요런 이제 이쁘게 나오는 이제 사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에 가다가도 요런 데서 한번 좀 찍어본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는 거고 간략하게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기준봉이 있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가장 좀 좋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단타 매매가 아닌 이상은 중장기 매매나 중기 수익 매매는 월봉부터 좀 보시면 좀 좋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좀 패턴입니다. 뭐냐면 2024년도 2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됐었었고요. 이때 당시가 고가가 이제 93,500원인데 최근에 이 93,500원을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 좀 뚫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합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좀 봐서 이제 좀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2024년도 2월 달에 거래량을 좀 제외하고는 최근의 거래량이 예전의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량이 좀 실렸다는 거하고 예전에 이제 93,5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종목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좋고요.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일봉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조금 늘려서 보면은요, 예전에 뭐 요 정도의 터전 거래량 가지고는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천억 정도가 터졌거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7조 원대로 좀 늘기는 했어도 9천억이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닥 거래 대금은 7분의 1 정도 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뭐 코스피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장을 좀 다 빨아먹는 이런 이제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잡고서 매매를 하시면 좀 된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상향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APR 지금 딱 얘기 나오자마자 채팅창에서도 참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APR 길게 보고 한번 좀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관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지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 애청자님 중에도 무지개님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마 무지개라고 하니까 일단 뭔가 레인보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생각나는 종목도 있긴 해요. 그렇게 네, 좀 쉽게 접근하는 게 앵커님 맞을까요? 맞추시라고 쉬운 질문지로 가져왔거든요. 좋네요. 일단 그럼 제가 한번 맞힐 것 같아서 열어서 종목 이야기 좀 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로봇주들 어제도 그렇고 좋은 흐름들 이제 연출해내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제일 화려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어떤 이제 먹거리가 이제 IT 가지고는 안 돼서 이제 AI 이제 로봇도 이제 편입을 했었고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현재 그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세가 이제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쉬어갔던 흐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관심주로 들고 나왔던 것도 오늘 이제 나온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들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고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초단타 매매가 아닌 이상은 월봉을 좀 보시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월봉에서 현재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했고 RSI가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과열권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찾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월 달에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때의 거래 대금보다 압도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났고 두 번째 2월 달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가 도치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봉도 마찬가지지만은 월봉에서 이제 이런 도치 모양이 나왔을 때는 방향 턴을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제 현재 양봉이 나와 있고 그래서 월봉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때보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 9월 달 정도 한 24만 2천 원 정도의 가격을 넘어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역배열인 종목보다는 이렇게 신고가 종목이거나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첫 번째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자, 24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14만 2천 원짜리 이제 가격이 43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여기 보시면 23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점은 이제 찍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됐고, 저점까지 찍어준 다음에는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뭐 한 30%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서 들고 나왔고, 자, 오늘 일봉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게 보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났고 일봉에서 양봉이 오는 이제 좀 이제 13% 가까운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5만 원 1차, 38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꾸준히 좀 잘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장 중에 혹시 이렇게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정보들 챙겨가실 수도 있지만 또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들 조금 더 받아보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QR코드 통해서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해주실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타 방송 때도 나왔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레인보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일 때 제가 강력 추천을 실제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월봉을 일단 좀 볼게요.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월봉을 좀 보면은 이때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23년도 때 요때 정도 1월 때부터 해서 제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5만 원 정도 이상 갈 때부터 이 종목은 템버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때 당시 목표 가격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최소 5만 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리고 대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의미한 종목이고 다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 이제 하단 정보방이나 이제 공부방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공부방에서 말씀드릴 종목이 레인보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종목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템버거인데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수급 쏠림도 있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보방에 오시는 분들은 과거 23년도 때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으로 좀 재미를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이제 첫 방송이지만 우연찮게 디사이트 경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하단 타시고서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단 타시고 들어오시고 공부방에서 제가 템버거 종목을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레인보우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시작점, 템버거의 시작점인 종목들을 걸러내셔야 되는 거고 왜 이런 종목들이 갔는지를 공부방에서 함께 공유를 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신 분들도 빠르게 이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 타고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단 QR코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도어락입니다. 도어락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가 있진 않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앵커님은 집에 네. 열쇠로 여시나요? 아니면은 네. 뭘로 비밀번호?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랑 이제 그 마스터 키 이렇게 해서 여는 거긴 한데 예. 도어락 쪽으로 접근해서 어떤 회사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쉽지는 안 않을 떠오르는 텐데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네. 도어락도 만드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오. 그래서 어제 PD님하고 좀 잠시 이제 요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네.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아. 어제 제가 만약 방송에 나왔더라면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 전문가 신기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일 때를 좀 들고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제가 바닥 종목을 좀 잡아내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락하고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지만 네.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돼서 바닥에서 좀 턴 어라운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10분의 1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0분의 1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라서 이렇게 들고 나왔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종목인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대성파인텍 맞습니다. 사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엮이면서 오늘 대성파인텍이 올라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는 도어락 이런 부품들을 하는 회사라는 걸 또 새로 배우고 갑니다. 대성파인텍 어떤 점에서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차트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닥 종목을 잡으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가가 이제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는 힌트가 될 수가 없는데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기업 자체는 이제 좋은 기업으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기업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침체기, 화랑기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보통 5년 주기로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이제 화랑기 때가 2021년도 때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5년 정도 더하면 2026년도죠. 지금 이제 2025년도니까.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바닥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는 우리가 건들질 않는 거고 보시면 거래량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은 이제 월봉에서 이제 양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있고 그동안 이 중심선을 이렇게 우하향했었는데 전달 같은 경우는 중심선을 한번 돌파했었던 이제 흔적이 있고 오늘 상한가로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바닥 종목은 이런 모습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자 주봉을 보고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선이 있는데 120주 선입니다. 근데 120주 선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셔도 되지만 60주 선 같은 경우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주 선을 일봉으로 환산하면 300일 선인데요. 보통 주가가 턴 어라운드 될 때는 480일 선을 돌파를 할 때가 가장 저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거래 대금이 이제 뭐 미미하지만 좀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고 2022년도 때 이때도 매집으로 보셔도 되고 이때도 좀 매집으로 보셔도 됩니다. 길게 좀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사실은 들고 와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드리고 좀 길게 보면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방송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몸통 중심선 아래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파인텍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일단 눌림을 좀 공략해 보자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해 주셨으면 정말 오늘 상한가 잘 챙겼을 종목일 것 같은데요. 수익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눌릴 때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파인텍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사실 2차 전지 얘기는 요즘 그렇게까지 또 다시 많이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관련해서 볼 종목이 또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네. 2년 정도는 더 뒤에 봐도 괜찮은데 그렇죠. 나 먼저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뭐좀 힌트를 주는 종목이 있어서 재료도 좋고 해가지고 좀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재료도 좋고 좀 더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2차 전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은 바로 대보 마그네틱이 등장을 합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전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대보 마그네틱 비교적 그래도 좀 가벼운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이고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처음에 잡으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매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더라도 바닥 종목은 이렇게 좀 잡아볼만 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2년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을 말씀드릴 때는 3년에서 5년 주기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턴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년이면 2025년도고 2027년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아직 조금 이제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도 이제 관심을 갖기엔 좀 그렇다라고 보지만은, 월봉에서 보시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아까 이제 앞선에 대성 파인텍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지만 중심선을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때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거래 대금이 월봉에서 좀 많이 터졌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RSI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때 정도 11월 달보다 최근 3월 달, 4월 달, 2월 달 정도에 보면은 RSI 수치값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건데, 주가가 더 가격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표는 더 안 떨어지고 더 낮은 값을 나타낸다는 건 상승 다이버전스여서 언제 거래량이 터진지 모르지만 터진다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월봉에서 바닥이고 주봉을 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6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봉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60선을 돌파를 하고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역배열 상태에서 480선이나 241선을 돌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것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위험한 매매인 것 같지만은 이때가 트레이딩으로 할 때 가장 좀 좋은 위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11선, 21선에서 조정시 거래량이 안 터진 조정일 때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이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종목 넣어두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릴 때마다 한 번씩 모아가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